네, 이거란 매니저가 오늘 준비한 Right Now 내용입니다. 3월의 변곡점. 야, 이 워딩이 읽어서는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변곡점을 얘기하시는 건지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를 봐야 된다는 뜻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좀 난감한 게요. 제가 준비한 게 3월의 변곡점이잖아요. 네네네. 변곡이라는 단어는 뭔가 바뀌는 포인트. 그렇죠. 네. 뭔가 증시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때쯤 올라갈 수 있어요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말 동안 준비를 했고 이거 제가 어저께 점심시간에 작가님께 전달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제 장 분위기만 보더라도 안 좋았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딱 됐다, 요거다 싶었는데 네. 오늘 일찍 다 올라와서 이런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증시가 이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바꾸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두 장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가 요것도 약간은 하루 만에 엄청난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어제 짤 기준입니다. 어제 짤 기준으로 일주일간 등락률을 제가 표기를 해봤는데 네.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유가였고요. 그랬죠. 가장 많이 빠진 건 코스피고 두 번째가 코스닥이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유가가 내려오고 반대가 됐죠. 유가가 내려오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고유가 시대에서는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조금 내려오니까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시속 게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어떤 전문가를 갖다 놔도 야 이거 미국이랑 이란이랑 잘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 못 할 그럼요. 거고요. 예. 트럼프가 어저께는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 끝나간다라는 식의 표현했지만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끝날 것 같긴 한데 언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고 3, 4주에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안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미국은 끝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너무 지정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려감을 가지고 주식에서 연가 떨어질 때만 사야겠다라고 하기보다 네. 앞으로는 좀 모아가자는 관점. 우리가 사실 해봤잖아요. 네.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사실 어제와 같은 그 잔대 응봉인 때 사기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떨어지면 사자 관점은 늘 처음에 들어왔고 네. 어저께 샀더니 오늘 바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드릴 테니까 증시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저는 일정은 놓고 전략을 많이 짜는 약간 전략가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항상 액티브 ETF에 대한 상장 일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예. 오늘까지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ETF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면서 우리의 계좌를 풍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ETF 조금 팔았다라고 알려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코스피를 갔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가 오늘 건 넘어가고 3월 12일부터 쭉 보게 되면 동시만길이 있죠. 네. 그다음 엔비디아 개발사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총이 열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 FOMC가 열리고 그 다음날 또 마이크론 발표도 한국 시간으로 19일 날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19일 날 아침이 FOMC, 그다음 마이크론 어닝 발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 공시가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의 공시는 사업 보고서에 나왔던 계획서인 거고 네. 올해에 대한 밸류 공시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 SK하이닉스의 주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마다 놓고 봤을 땐 이번 주까지는 액티브 ETF에 대한 모멘텀이었죠. 예. 근데 이제 걔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코스닥 150을 강조했던 이유가 선점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상 이들이 살 거를 내가 먼저 산다면 그들이 나보다 높게 살 텐데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ETF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플레이하는 거를 보면서 사야 되는 거라 선점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될 거는 마이크론의 어닝 발표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삼성전자의 밸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반도체가는 결국은 코스피에 많이 있고 그러네요. 소부장들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좀 더 뛰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엔비디아 개발사 컨퍼런스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게
오히려 로봇즈보다는 광통신 쪽. 결국 엔비디아가 새롭게 투자한 데가 광 네트워크 때문에 맞습니다. 광 네트워크 관련 종목이 올라가졌고 최태현 회장이 또 HBM 관련해서 젠삼 만나러 또 간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코스피에 대한 모멘텀이 다음 주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저는 지금처럼 내려갔다 올라왔던 약간 횡보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대형주를 단기로라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 그럼 코스닥은 언제 가냐? 예. 결국 한 번 더 그 자료 보여주시면 네네. 4월 달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삼성전자 대형주가 쉬면 뭐가 갔죠? 코스닥에 그쵸? 가야죠. 예. 코스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때마침 뭐가 나오냐? 아마케가 들어가는 게 4월 달이고 소록 공개가 4월 3일 날 알려지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이 채권 쪽이긴 한 건데 우리나라가 채권 지수가 선진국지 지수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의 시장 금리가 안정화가 되는 상태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줘도 국내에서도 바이오들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코스피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대로 간다면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바이오가 또 일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한 일주일간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전 약간 이제 다시 약간 단기로라도 코스피 한번 넘어갔다가 그 다음 다시 8만에서 넘어와서 코스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 설명드린 거고 저는 그래서 코스피는 3월달 안에 이러한 모멘텀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총과 별 공시 네네. 그 과정에서 특별 배당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상여금을 위한 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 매입에 들어온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 얘기가 쭉 들어갔는데 주총하면서 ADR 얘기만 나와줘도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대에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그러네요. 부당한 리스크를 보시기보다 이러한 호재거리를 먼저 보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또 산다면 충분히 3, 4월 달 안에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이번 달 안에 6,000포인트를 네.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원유 가격 때문에 꽂혀있지 말고 실제로 이런 남아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듣고 싶으시다면 22시 22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시 22분. 20시 22분. 네. 죄송합니다. 8시 22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또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그럼 코스피 얘기를 좀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진리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다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가 어느 시점에 코스닥을 볼 거냐인데 물론 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당장 다시 또 코스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제가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좋습니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 주식이 참 공부할 거 많은데 밴드에 늘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매니저님이라고 둥가림님께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는 무료 방송 밴드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